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이라면 살짝 찝찝해질 수도 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32살 여성 김민정 씨. 서울 강서구에 있는 오래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는 정말 딱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야근 많고 회식 있으면 또 잘 안 빠지고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주말엔 친구 만나거나 넷플릭스 보면서 노는 어디에나 있을 법한 그런 삶이죠. 근데 그 평범한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뒤틀려 버립니다. 오로지 휴대폰 속 메뉴 하나 때문에요. 그날 민정 씨는 팀 프로젝트가 끝나고 가볍게 회식을 했다고 해요. 맥주 2병에 소주 반병, 얼굴이 살짝 붉어질 정도. 집에 와서 씻고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뒤적이고 있었답니다. 누적된 스크린샷, 쓸데없는 사진들, 예전 자료 폴더들. 가끔 그런 날 있잖아요. 갑자기 정리를 한번 싹 하고 싶어지는 날. 딱 그날이 그날이었던 거죠. 그렇게 스크롤을 쭉 내리다가 맨 아래쪽에 희미한 회색 글씨로 된 메뉴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숨겨진 앨범, 가로치고 비공개. 민정씨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내가 이런 걸 만든 적이 있었나? 아무리 기억을 뒤져봐도 만든 기억이 전혀 없었답니다.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번 눌러봤죠. 그 안에는 사진이 딱 한 장. 처음엔 그냥 남의 방인 줄 알았대요. 좁은 방 하나 있고 아이보리색 벽지, 싱글 침대, 협탁에는 알람 시계랑 물컵, 책 한 권. 근데 사진을 확대하다가 심장이 툭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 방이 자기 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침대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자고 있는 사람, 그게 민정씨 본인이라는 걸 사진 속 오른쪽 검지손가락에 끼워진 은반지가 말해주고 있었죠. 그걸 본 순간 민정씨는 반사적으로 방을 한번 둘러봤대요. 근데 뭐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본인은 지금 말똥말똥 깨어있고 사진 속에 본인은 자고 있으니 이게 지금 당장 방금 찍힌 사진은 아니라는 건 분명했어요. 그날 밤 민정씨는 그냥 예전에 친구가 장난쳤나 보다 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요즘 핸드폰 보면 잠금이 걸려 있어도 옆으로 슬라이드만 하면 카메라 기능은 또 따로 활성화되잖아요. 그냥 그런 건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며칠 뒤 진짜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 일은 까맣게 잊고 평소처럼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오고 그냥 별일 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문득 그날 일이 다시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중간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숨겨진 앨범에 들어가 봤다고 해요. 근데 이게 웬걸 사진이 여러 장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장면도 다 달라요. 회사 복도, 지하철 안, 엘리베이터 구석, 카페, 집 거실, 그리고 침실. 사진의 주인공은 전부 다 민정씨 본인이었어요. 문제는 구도였습니다. 누가 뒤에서 혹은 약간 떨어진 데서 민정씨를 바라보면서 찍은 것 같은 구도. 어떤 사진은 민정씨가 컵을 들고 물을 마시고 있는데 카메라 위치가 딱 식탁 끝 그녀 눈높이 정면에서 찍힌 각도더래요. 민정씨 말로는 절대 제가 찍을 수 있는 각도가 아니었어요.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답니다. 누가 나를 계속 보고 있구나.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한 게 하나 있죠. 그 사진들이 전부 민정씨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다는 것. 만약 누군가가 민정씨를 도찰한 거라면 사진은 그 사람 폰에 들어있어야 상식에 맞잖아요. 왜 도찰을 당한 본인 폰에 들어와 있는 걸까요? 말이 안 되죠. 그때부터 불안이 조금씩 그리고 나중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요. 누가 찍은 걸까? 어디서 찍은 거지?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 건가? 근데 왜 내 핸드폰에 사진이 저장돼 있는 거지? 이거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상황인가? 이런 생각들만 계속 돌았대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혼자 타고 있으면서도 괜히 누가 뒤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 낯선 사람이 옆을 스치기만 해도 괜히 깜짝깜짝 놀라고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던 회사 동료들 하나하나가 괜히 의심스럽게 느껴지고 업무도 집중이 잘 안 되고 스트레스도 점점 티가 났죠. 그러던 그날 숨겨진 앨범에 또 사진이 하나 더 올라옵니다. 알림에는 이렇게 떠 있었어요. 1분 전에 추가된 사진.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찍힌 장소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바로 옆자리 김대리 책상 근처. 순간 화가 치밀고 두려움이 동시에 올라와서 민정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김대리에게 사진을 들이밀면서 묻습니다. 이거 대리님이 찍은 거죠? 그걸 본 김대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대요. 가만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하죠. 갑자기 자기 자리로 와서 민정씨 본인 핸드폰을 들이밀더니 민정씨 얼굴이 나온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그쪽에 찍은 거죠? 이러면은 누가 당황을 안 하겠어요? 그제야 민정씨도 김대리 반응을 보고 조금 정신이 돌아왔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예민해져 있구나.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사진이 찍힌 폰이 자기 폰이고 그 사진을 들고 옆 사람에게 가서 이거 찍었냐고 묻는다는 게 사실 좀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라는 걸. 그래서 민정씨는 김대리에게 급하게 사과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실감한 거죠. 이거 잘못하다가 내 대인관계나 일상이 진짜 박살날 수도 있겠구나. 그 후로 민정씨는 일단 그날 하루를 어떻게든 버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본인 휴대폰에 사진들이 계속 저장되고 있긴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본인이 직접 찍은 구도 같지 않은 사진들. 그래서 민정씨가 가장 먼저 의심했던 건 외부에서 누군가 나를 찍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부분이었다고 해요. 물론 사진들이 찍힌 상황과 각도, 전체적인 정황을 다 떠올려보면 논리적으로 좀 이상한 점이 많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도 일단 가능한 건 다 확인해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집 안에 들어와서 문단속을 꼼꼼하게 다시 확인하고 어디 틈이 있나,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 같은 건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샤프심을 문틈에 끼워 넣는 장치를 하나 해뒀대요. 문이 열리면은 샤프심이 부러지거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고정해 두는 거죠. 나중에 봤을 때 샤프심이 부러져 있거나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누군가 문을 연 적이 있다는 뜻인 거고요. 그렇게 나름대로의 장치를 해두고 민정씨는 겨우 누워서 잠을 자보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잠이 쉽게 오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다는 답답함, 계속 고민이 되니까 뒤척뒤척 작은 소리에도 괜히 깜짝깜짝 놀라고 휴대폰 화면을 껐다가 켰다가 숨겨진 앨범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렇게 겨우겨우 새벽이 가까워져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피곤한 상태로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보니까 샤프심은 그 자리에 그대로, 근데 사진은 또 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민정씨는 이건 외부에서 누군가 들어와서 벌인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럼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얽혀있는 건가? 이건 본인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민정씨는 회사에 전화해서 몸이 안 좋다고 둘러대고 연차를 쓰고는 경찰서로 향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자초지종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제 핸드폰 안에 내가 모르는 내 사진들이 계속 찍혀서 저장되고 있다.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다. 근데 경찰 입장에선 스토킹 흔적도 없고 실제 피해도 없고 그리고 명확한 증거도 없고 그냥 본인 사진이 본인 핸드폰에 찍혀 있다 는 이야기만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범죄를 의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신고자의 정신 상태부터 의심하게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연히 민정씨도 그 기류를 느꼈죠. 그래서 여기선 더 이상 도움을 기대하긴 힘들겠다 싶어서 그냥 경찰서를 나와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경찰의 그 반응을 보면서 민정씨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더 굳어졌답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 건 밖이 아니라 나인가? 그래서 다음에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병원이었죠. 정말로 내가 문제라면 검사를 해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병원으로 가서 한참 대기한 끝에 할 수 있는 검사는 웬만큼 다 해봤다고 해요. 그런데 검사 결과 몽유병도 아니고 해리장애도 아니고 기억상실 증상도 보이지 않고 딱히 의심되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건 시간을 들여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선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가 작은 동네 병원도 아니고 꽤 이름 있는 큰 병원이었기 때문에 의사의 말에 신빙성이 더해졌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럼 내 정신도 멀쩡하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으면 대체 뭐가 문제야? 정말 초자연적인 무언가라도 작용하고 있다는 거야? 부당이라도 찾아가야 하나? 답답하고 무서운 마음이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순간적으로 문제의 스마트폰을 그냥 집어던져 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진 않았어요. 그냥 현실 도피일 뿐이란 걸 아니까 결국 참았죠. 거기다 최신식 기기로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는 것도 그녀를 막는 이유 중 하나였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핸드폰에 대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있던 찰나에 갑자기 그 문제의 스마트폰에서 우렁차게 벨소리가 울립니다.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지만 액정을 보니 발신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선영이에게서 온 전화였죠. 익숙한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꾹 눌러왔던 감정이 확 올라오면서 눈물이 쏟아졌다고 해요. 그걸 들은 선영씨가 민정아 너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갑자기 왜 울어? 하면서 걱정을 해줬죠. 그래서 민정씨는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종을 전화로 전부 다 털어놓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선영씨가 이렇게 말했대요. 야 그러면 이런 얘기는 전화로만 하지 말고 우리 얼굴 보고 제대로 얘기하자. 나 곧 퇴근인데 어디 카페에서 보자. 시간이 돼서 둘은 약속한 어느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어요. 여기서 잠깐 선영씨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자면 선영씨는 모 유명 전자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공대 출신 전자기기에 굉장히 빠삭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 선영씨가 민정씨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 듣고 경찰의 미적지근한 대응에선 같이 화도 내주고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 그러면 이거 내가 한번 봐줄까? 하고 제안을 했대요. 혹시 자신이 전자기기에 빠삭하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단서가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그래서 민정씨에게 핸드폰 한 번만 잠깐 줘봐 이렇게 말하고는 문제의 스마트폰을 건네봤습니다. 그렇게 핸드폰을 받아가지고 설정, 앱 목록, 숨겨진 메뉴까지 기능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던 선영씨의 얼굴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심각해지더랍니다. 그러더니 보고 있던 화면에서 눈을 떼고 민정씨를 빤히 보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민정아 이거 TV에서 광고하던 그 최신품 맞지? 민정씨는 응 맞아 라고 대답했죠. 광고도 많이 했고 주변에서도 좋다고 해서 바꾼 최신형 스마트폰이었거든요. 그 대답을 듣고 난 선영씨가 다시 한번 폰을 몇 가지 더 조작해보더니 민정씨에게 화면을 돌려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누가 봐도 광고 문구인 걸 알 수 있는 강렬한 폰트로 이런 글이 떠 있었어요.
라이프로그 플러스, 하루 360도 자동 기록 서비스. AI 카메라가 마치 타인이 찍은 것처럼 당신의 하루를 기록해드립니다. 구독료 월 39,500원. 현재 활성화 중. 그 문구를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민정씨는 이걸 가입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근데 밑에 작게 적혀있는 결제 날짜를 보고 가만히 머릿속을 더듬어 보니까 딱 하나 떠오르는 날이 있었어요. 필름이 끊겼던 그날 밤. 알고 봤더니 그날 술을 진탕 마시고 핸드폰을 사람들한테 자랑했었는데 사람들에게 요즘 최신 폰에는 이런저런 기능도 있다더라 하고 듣고 최신 폰 기능 한번 제대로 써보겠다고 여기저기 설정을 만지다가 그 기능 중 하나였던 라이프로그 플러스라는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그 자리에서 구독 결제까지 해버렸던 거죠. 이 라이프로그 플러스라는 기능이 뭐냐면 당시의 기억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던 민정씨의 하루를 마치 타인이 찍은 것처럼 자동으로 매일매일 기록해주는 기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사진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어디선가 숨어서 민정씨를 찍은 게 아니라 민정씨 본인이 민정씨도 모르게 민정씨 손에 들려있던 스마트폰으로 민정씨 자신을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진들이 전부 민정씨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었던 거고요. 단지 그런 서비스에 가입해서 그 기능을 켰다는 기억만 민정씨에게 없었던 거죠. 그렇게 며칠 동안 민정씨를 공포와 불안 속에 가둬놨던 그 경험들은 알고 보니 조금 허무할 정도로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됩니다. 민정씨는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바로 서비스를 해제했다고 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날 이후로는 사진이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원인이 별거 아니었던 것만큼 원인을 정확히 알고 나니까 민정씨의 일상도 금방 제자리를 찾았대요. 그리고 나중에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젠 진짜 필름 끊길 때까지는 절대 술 안 마신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보면 알겠지만 술을 끊겠다는 말은 또 안 하더라고요. 참 어지간하죠. 어때요? 여러분 휴대폰 안에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에 조용히 기록되고 있는 무언가가 숨어있지는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이야기를 엮는 이야기꾼 선달봉이었습니다.